얼마 전에 제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말 그대로 개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법정 기한은 12월 9일로 이미 지났고 이제 여야가 15일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민주당 새끼들은 15일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그냥 지들끼리 도장을 찍고 끝내버리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터라서 딱히 합의안 같은 건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조율을 하고 누가 한 발 양보하면 상대방도 한 발 양보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합의인데 지금은 그냥 내 안을 받아들여라 아니면 우리끼리 단독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합의안이 나올 리가 있나요? 범죄자 새끼들한테 몰표를 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저 범죄 집단을 군소정당으로 드러내버려야 돼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거 전부 삭감,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드는 예산 전액 삭감,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 전액 삭감, 영빈관 건립 비용 전액 삭감, 원자로 개발 비용 전액 삭감, 윤 대통령의 주택 공급 정책 예산 전액 삭감 후 찌째명이 밀어붙이는 공공임대주택, 문재인 때 이미 개작살이 난 그 병신 같은 정책의 조단위 예산 편성, 역시 찌째명의 병신 같은 세금 낭비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7천억 원대 편성. 말씀드린 대로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대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15일에 아마 결론이 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국회에 전부 실제로 올라왔던 것들입니다. 윤 대통령 예산은 영원 처리, 찌째명 예산은 수천억에서 수조 원씩 쳐넣는 짓을 실제로 했었다고요. 이 내용은 최종안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안의 가장 큰 대립 쟁점 중 하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세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도 바짝 긴장한 상태예요.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불황이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예상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또는 일시적인 텍스 레뎀션은 어떤 정부, 어느 나라 정부에서나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그리고 돈이 돌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를 오로지 계급투쟁으로만 받아들이고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단 1cm도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 것들은 대번에 이 안을 가지고 재벌 감세, 부자 감세라면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면 정말로 슈퍼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가 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아닌 거겠죠? 아닙니다. 슈퍼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라는 건 없어요.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 혜택이 슈퍼 부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안은 원래 대기업만 감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이익 5억 원 미만 법인의 최고 세율은 아예 반토막 현행 20%에서 10%로 깎아주는 안을 같이 내놨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중 절반만 딱 잘라서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중인 거예요. 참고로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워딩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짓거리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라는 것은 뭐냐? 아무런 감면을 못 받았을 때 이론적으로 최대 세전 이익의 몇 %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최고 세율을 내는 기업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은 작은 법인에는 20%로 시작해서 초거대 기업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이런 차등을 두는 것에는 그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그냥 대기업을 징벌하자, 부자를 뜯어먹자 이런 더러운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얼마냐? 작년 기준 18%가 좀 넘는 수준입니다. 중소기업도 실효세율은 비슷하게 평균 18%대 정도 나와요. 왜 명목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이 다르냐? 법인세를 계산하는데도 여러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하면 얼마 깎아준다. 설비 투자를 하면 얼마 깎아준다. 정부는 이런 식의 조건을 걸어서 기업이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거대 기업일수록 감면되는 비율도 높고 감면되는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그래요. 미국은 트럼프 이전에 명목 최고 법인세율이 35%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 우리가 이름을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6에서 17% 정도 수준이었어요. 세제라는 것은 겉에서 보는 숫자와 현실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별 단순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눈에 보이는 명목세율 가지고 깨깨거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면이 숨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민주당 같은 놈들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내내 속여오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명목 최고세율을 몇 퍼센트 깎는다고 해서 그게 감세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특히 최고세율이 인하 후에도 어차피 실효세율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그 인하 폭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기업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계산은 안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세금이 전혀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세금의 편중이 매우 심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가 상위 0.1% 기업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네 뭐네 떠들고 있는데 그 상위 0.1% 기업이 내는 세액은 법인세액은 자그마치 전체 법인세 수의 61%입니다.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 수의 83%, 상위 10% 기업이 전체의 96% 세수를 부담해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 10개 중 하나가 법인세를 전부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법인의 48.7%는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아요. 소득세랑 비슷하죠. 소득이 있는 인구의 49% 정도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초부자 감세 타령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싶어도 절반은 세금을 아예 안 내서 깎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정부안대로라면 중소기업은 아예 실효세율 한참 밑으로 명목세율을 낮추니까 실제로 세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기업의 명목세율만 물고 늘어지면서 부자 감세네 부자 예산이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앉은 거예요. 기업이 망하든가 말든가 내 알 바 아니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든가 말든가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지금 내 표장사가 더 중요하다. 기업을 패면 표가 나온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누가 부잣집을 몰수해서 나눠 처먹자는 그 패거리들 아니랄까봐. 어차피 나라가 망해도 지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거든. 정치 후원금까지 배부르게 처먹거든. 기업이 쓰러지든가 말든가. 국민들이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화 되는데 집이 없어졌으니 이제 진보화 된다고 좋아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바로 민주당이에요. 법인세를 깎아주면 정말로 부자에게만 돌아갈까요? 천만에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효세율이 1% 줄어들 때마다 설비 투자는 6.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기업이라는 것이 사장이나 회장의 것이 아니고 주주의 것이죠. 수익도 주주가 가져가고 의사결정도 주주가 합니다. 주주는 누구냐? 삼전이 얼마 됐네, 이마트가 얼마 됐네, 테슬라로 재미를 봤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인 겁니다.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총수 일가가 부자가 됐다. 그런 건 그야말로 개소리에 지나지 않고 삼성이 돈을 더 벌었다고 이재용 회장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주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도 누구나 주식을 취득해서 대주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고 배당도 받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의 근본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 돈은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서 대기업의 돈을 더 빼앗아 오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인세제예요. 대기업은 세금을 더 내고 지배지분은 상속세를 더 내고 그래서 그 어떤 기업도 3대를 유지할 수 없게 하자. 국가가 기업을 빼앗아서 나눠 먹자. 이게 대한민국의 세제입니다.
미국에서 기업의 해외 자산에 대한 텍스 레뎀션을 줄 때 미국의 좌파들도 줄창 반대를 했었어요. 세금 때문에 해외 자산을 못 갖고 들어오는 이슈는 그야말로 엄청난 해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초거대 기업에만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초거대 기업들이 세금 감면을 받으면 부자만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을 깎아주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주어지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M&A가 활발해지고 결국 그로부터 코로나 이전 미국의 몇 년간의 호황이 견인된 겁니다. 애플 회장 혼자서 수백조 원을 처먹고 배 터져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그 혜택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초부자만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자 민주당 것들이나 짓거릴 수 있는 개 머저리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이번 법인세 인하안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의원 한 놈이 이놈은 너무 듣보잡이라서 이름을 언급해주기도 싫은 어떤 놈이 이러더라고요. 대기업은 이미 나라가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매우 높은데도 더 깎아주려고 한다고. 아니, 세금 감면이 나라가 주는 혜택입니까? 앞뒤를 헷갈린 거 아니에요? 세금 자체를 지들이 남한테서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남의 사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시장거리 조폭이 이번 달 상납금에서 10,000원을 빼주면 그게 조폭이 나한테 주는 혜택입니까? 민주당 새끼들은 뭘 처먹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짓거리죠? 참 토 나오는 나라예요.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 나부랭이들은 대기업 본사, 대기업 공장을 자기 지자체,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겠다고 떠들어요. 왜 유치를 합니까? 도움이 되니까요.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고 산업 생태계가 생겨버리니까요. 수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은 삼성이 만든 도시예요. 삼성시라고 이름을 바꿔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원하면서 그렇게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칭송하면서 세금 몇 푼 깎아주려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아깝거리는 거, 이거 너무 위선적이고 너무 이중적인 꼴 아닙니까? 아마존이 제2 본사를 다른 주에 둔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아마존을 찾아가서 자기 주에 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중 가장 큰 혜택을 약속한 뉴욕주와 버지니아주가 제2 헤드쿼터로 선정이 됐는데 당시 뉴욕주가 제시한 조건은 현찰만 3조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주거단지, 교육단지, 도로까지 전부 다 새로 세워준다는 거였어요. 낙수 효과가 없으면 대기업 유치를 대체 왜 합니까? 우리 도에 삼성 공장 세우겠다, 현대차 공장 세우겠다 하는 민주당 후보 새끼들, 왜요 대체? 삼성, 현대를 왜 유치하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들도 덕 보는 게 있으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덕 보는 게 없다면 왜 너도 나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입을 텁니까? 대기업 덕은 덕대로 보고 혜택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 알량한 명목세율 인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도둑놈이 세상에. 그놈의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저 대한민국의 좌측 정당들은 그냥 영원히 사회주의 머저리 정당으로 남을 겁니다. 외국 그 어떤 좌파 정당도 한국 민주당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기업을 패는 걸 사명으로 여기는 새끼들은 없어요. 물론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그런 놈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 꼬라지 보십시오. 민주당이 추구하는 나라, 그 종착지는 바로 그런 꼬라지 아닐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